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부쩍 추워진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계속해서 찬바람만이 불었던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770선 밑으로 좀 뚝 떨어지면서 어려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어제 간밤에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좀 단기 이슈로 급등했던 개별 종목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S&T 에너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돌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도 언젠간 올 봄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투자올림픽과 함께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후에 투자올림픽 실시간 소통으로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이 다시금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삼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네,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옆에서 고니처럼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 게임을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활을 쏘기 전에 이제 활을 잡아당기는 이제 활 시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매매 자체가 그 어떤 트레이딩 방식이 신고가 주도주 매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장이 빠져서 힘들진 않아요. 예, 근데 좀 약간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종목이 안 나오니까 좀 지루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제가 시장이 어려우면은 다 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종목에 이제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나가지고 힘드냐 아니면 종목 선정이 안 나와서 지루해서 힘드냐 약간 이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하방 테마들이라고 하죠. 네, 해치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잘 나오다가 좀 피로도가 쌓여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시장 뭐 강한 종목이라든지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매매 트레이더들은 장이 어렵다 보니까 또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또 그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흥분을 하게 돼요. 아, 오늘 이것만큼 복구하고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존의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20일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마이너스 1.69%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8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은 8조 8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7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양시장 400종목 상승하였고요. 2,100여 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시장 환경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뭔가 더 하게 되면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매매가 뭐 상한가 따라잡기다라고 해도 상한가 종목이 안 나와요. 그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오늘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이걸 반복하다가 상한가 한 호가 남겨놓고 마감을 했거든요. 상한가 종목도 안 나오고 상한가 간다고 해도 깔끔하게 안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도 안 먹히는 정세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종가 베팅도 뭐 갭을 조금 발생했는데 갭 하락이 나와버리고 아니면 장중 매매를 했는데 장중 매매하는 사람들도 이제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 매매가 있죠. 근데 돌파를 했다고 하면은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 보면은 돌파했다면은 또 내리 꽂고 그다음에 뭐 눌렸다라고 해서 눌림으로 접근하니까 반등도 안 주고 약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지금은 조금은 단기 매매자라고 하면은 쉬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그런 그 고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없을 때는 과대 낙폭주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브리핑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11월 달부터는 상당히 장세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이 크게 돌아올 거다라고 좀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K증권이죠. 거기서 이제 올해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유동성이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은 기대하셔도 좋다. 단기 매매자라고 하면요. 충분히. 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고 갈 건데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 위에 고점 보시면 이게 이제 IMF 98년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고점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러더스 08년도죠. 그리고 이 고점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간에 있어서 삼각 수렴에 있어서 지금 이 월봉이 약간 이런 박스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위에 상단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투심에 있어서 이 원달러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지? 약간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게 투심이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가긴 하지만 그 지속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은 다시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2주 전부터 이게 약간 하방 그 쐐기 형태로 수렴이 되고 있다. 이런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이런 저점 이게 추석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줬었고 여기 상단에서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저항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지 구간들이 있죠. 좀 여기를 연결해 보면 여기 지지, 뭐 여기는 의미 없고 여기가 과연 지지가 돼서 수렴이 이어지는가 아니면은 또 아래 와서 또 이어지는가 아니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게 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코스닥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수평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지지 매물대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이런 군데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 도지 형태가 나왔었어요. 주봉상. 근데 여기서 상승 턴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2차 지지 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770에서 745포인트 정도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 저항이 좀 뚜렷한 편이죠. 이게 주봉 차트라고 봤을 때 이전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실제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았었던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들,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봤을 때는 그런 레벨들에 있어서 여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5% 정도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등을 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태껏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 22년도에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은 3번의 하락을 겪었어요. 어떤 하락이냐? 이번 9월달, 10월달 하락을 3번을 경험했어요. 작년에는.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또네, 약간 이거네.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이거를 당했었는데 또 똑같이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20%에서 25% 정도 하락했을 때 내가 그동안 좀 봐놨던 종목들을 다시 산다, 다시 사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이게 반등을 줄 때는 10%씩 줘요, 지수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도 보시면은 자, 21% 하락하고 10% 반등하고 25% 정도 하락하고 10% 정도 반등 주고 또 22% 정도 하락하고 여기선 추세 턴하고 지금 한 20% 하락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에서 한 22% 정도 떨어지면은 뭐 반등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세가 크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하락하면 그때부터가 좀 더 크게 하락세가 나오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22% 정도 하락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했던 거는 이 정도의 반등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하락은 강한 반등을 동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제쯤 또 시장이 반등할지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은 조금 공부해 나가는 시기로 삼고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장중에도 함께 전략 세우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아래에 보이시는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가 뜨면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보다는 조금 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소를 통해서 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수익을 또 거두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로 지금 두 자릿수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37.06% 수익률 강하게 올라오는 선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펩트론으로도 1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8,350원까지 달성하면서 13.63% 달려갑니다. 자, 한미 반도체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0.77% 수익. 지금 올림픽 종목 10월 달의 종목이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가장 최근 종목이었습니다. 7.75% 달려가네요. 네, 어제 올림픽 종목 노을이었죠. 노을이 또 바로 VI를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또 하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또 어떤 선수가 획득을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어떤 선수가 금메달 선수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 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막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트레이딩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이제 걸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노을이죠. 네, 이게 이제 어제 10월 19일 말씀드렸었고 오늘 한 매수가 대비해서는 7.32% 정도가량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인데 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짜증이 나요. 저는 왜 올라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의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동메달을 이제 주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라는 게 타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물론 저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뭐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또 이제 바이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물론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확신을 못 세우고 여기서 이제 상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갭 나오고 뭐 최근에도 매매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모비스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7일부터 18일 장중 매매 공략을 해가지고 자, 이 구간에서 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굳건히 잠궈놨죠. 네, 요즘 상한가는 틀리죠. 이때는 상당히 왜냐하면은 이게 상한가 같은 경우에도 상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5일선 위에 있을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느냐 5일선 아래에 있을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느냐 그걸 지수,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로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홀딩 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한데 요즘 S&T 오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잠그죠. 계속해서. 예, 그만큼 투심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약 한 20%에서 한 26% 정도가량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근데 또 눌렸을 때 또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해버리죠. 제가. 예, 그러니까 20에서 26%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또 제 욕심이 발동이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또 이날 VI 가고 그다음에 한 11% 정도가량 수익을 줬던 것 같아요. 11에서 한 13이었나? 네, 너무 많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모비스 같은 경우에 거래를 잘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놨어요. 제가 한 18일 날. 근데 두드려 맞았죠, 저도. 네, 두드려 맞는데 포기를 안 하죠. 여기서 또 매수 공략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러면 본전 구간이 되겠죠. 본전 구간에서 비중 축소해버리고 또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공략해가지고 반등 시에 본전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 배팅 했는데 오늘은 좀 두들겨 맞았어요. 이거 한 번씩 두들겨 맞을 때는 또 맞아줘야 또 이게 또 좋은 에너지가 돼서 또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최근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그리고 25일 장중 공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따를 해버리고 또 여기서 또 상따를 해버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이 되죠. 평균적으로 플러스 한 16에서 20% 정도가량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비스가 최근에 3연상을 갔을 때도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종가 베팅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15% 정도 수익을 또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모비스 같은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비스가 잘 갔던 이유는 결국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나 자극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근데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라든지 최근에 포스코 DX라든지 다 그런 종목들 안에서 제가 원사이클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첫날에는 거의 상따로 접근해서 다음날 갭을 먹는 전략을 썼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종가 베팅을 하면서 다음날 시초가에 올려주면 파는 형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였죠. 노을이랑 종목을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하모니 패턴의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사이퍼 패턴. 그래서 보통 이런 저점과 저점을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뚫어내줬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 타점이 된다 그랬었죠. 이 저점과 이 고점에 78.6. 그래서 제가 어제 3,750원이나 아니면은 2차는 3,150원 정도에서 매수를 받게 되면 수익을 그래도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을 겁니다. 거의 플러스 10%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도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이 하락장에 그래서 좀 단비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뭐 단기로 해서 수익을 내셨든 아니면은 뭐 내년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은 이 관련주가 또 한동훈 씨 그 법무부 장관 그 관련주죠. 그러면은 대선까지도 난 보겠다.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깔끔하게 막 벗겨내진 못하고 있어요. 예, 물론 시장 대비해서 강한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야 매력이 생겨요. 종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버틴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잠깐 뭐 대피해가지고 이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수익을 그렇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네, 더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 줘야 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확실히 종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매하다는 관점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매매나 아니면은 공략할 만한 종목이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어제였나요? 엊그저께 목요일부터 갑자기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지줄들조차도 이제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종목들도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원활하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다. 목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수요일까지는 충분히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도 해볼 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죠. 16일, 17일에 이런
눌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버리고 다음날이 아니죠. 당일 상한가 가고 또 갭을 크게 발생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또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뭐 상승한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도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IMT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가 이제 눌림 상따죠. 여기 눌림 상따로 접근을 해가지고 자 이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또 플러스 한 15% 정도까지 수익을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뭐 오늘 그 모비스처럼 같이 공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상따를 한번 1차로 하고 또 여기서 또 공략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며칠 정도, 한 3일, 4일 정도는 거래를 뭐 따로 안 했는데 11일부터 13일까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 베팅 여러분들 그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렸었고 다음날 바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흥구석유 뭐 이제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내려왔을 때 이런 지지 라인 구간들을 이탈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가 베팅 다음날 갭이 크게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니까 그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거에 맞게 또 유연하게 매매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 결국에 시장이 좋을 때는 결국에 저는 제 집중 타겟은 대형주나 수급주 위주로 거래를 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재료주나 아니면은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놓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매매 전략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혹은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강한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장중 대응 방법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와 QR코드로 열려 있는데요. 먼저 QR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신 뒤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명품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력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요즘에도 제가 또 하나 개발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또 통계로 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통계치 승률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공유를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에서 YSL 턴이라는 기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YSL 턴 같은 경우에는 제 앞글자 윤사무엘이라는 앞글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턴하는 구간을 잡아서 이제 수익 내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스윙 기법이에요. 일반 좀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들고 있는데 뭔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안 가잖아요. 안 갈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투매를 이제 내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매도하게 됐는데 이후에 갑자기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종목들을 찾아서 거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 패턴에 상당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선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안 봐도 될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찾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딱 어떤 신호가 떴을 때 내가 눈에 발생이 되면은 바로 수익 내서 좋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저점 공략을 한다. 그다음에 저점이 나온 뒤에 턴하는 모습을 보고 공략한다. 두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저점이 나온 뒤에 확인하고 그때 턴하는 종목들을 미리 포착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의 핵심 비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집 이후에 이 투매를 유도해가지고 투매를 유도해서 상승이 실패를 해야 돼요. 일단 실패를 한 모습을 보여야 우리는 그 종목이 한번 털었구나, 깔끔해졌구나. 이 매물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종목이 잘 안 가요. 근데 한번 그 사람들 매물을 받아내고 쭉 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그 매물대가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쭉쭉쭉 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투매 이후에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디테일을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한 달 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3번 이상 반복을 한 종목이면 굉장히 좋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5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승 하락이 3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근데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3번 이상 하면은 상당히 일단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5일선을 이제 이용했으니까 두 번째는 21선을 이용할 거예요. 21선 아래서 횡보 또는 매집 이후에 21선을 재차 뚫어냈을 때 이 신호가 포착이 돼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파 시점에서는 대량의 어떤 거래 대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번개로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열죠. 네, 그때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나오냐? 보통 대시세를 만들기 전에 시세의 초입이라고 하죠. 네, 시세의 초입이나 아니면은 대시세가 한번 나온 뒤에 고점을 다시 재차 갱신하러 갈 때 그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세력의 개미를 털어먹는 원리를 역이용한 수식이고요. 세력처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 보통 21선이에요. 근데 일부러 21선을 이탈시켜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게끔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급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1선이 이 노란 선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놀게 됩니다. 사람들 그러면은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난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탈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보통 매도세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 매도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야 될 주식이 여기서 21선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털어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붙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 더 털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패턴인데요. 자, 한번 예시 차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계치로는 거의 8에서 90% 확률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식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수식을 만들어놨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 이제 일봉상에서 화살표가 뜨게 되면은 그 화살표가 발생했을 때 그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색기나 수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번개로 이제 디테일한 어떤 교육과 함께 공개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이 플러스 한 2만 원, 10%짜리 봉이라고 합시다. 10%짜리 봉.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은 종가 베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너는 손절을 어떻게 잡을 거야? 이 시가로 손절을 잡으시면 돼요. 이 시가로 손절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최소 2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봉이 예를 들어서 5% 이하, 뭐 3%짜리 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있는 저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직전 저점이죠. 이 직전 저점을 잡으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는 이 LNF라는 종목을 3월 14일 날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이날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손절을 그러면은 직전 저가 잡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잡았겠죠? 아니면은 뭐 시가를 잡으라고 했으면 여기가 될 텐데 어쨌든 갭이 엄청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그날 당일에만 15%도 수익을 줬어요. 15%.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진입한 시점 대비했을 때 단기간 내 32% 정도 가량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3월 17일과 5월 18일 날 이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빨간 화살표가 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딱 봐도 한 10% 이상인 것 같죠? 그럼 손절을 여기 저점 여기 시가 손절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47% 정도가량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40% 정도가량. 근데 여러분들이 20%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2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추세로 가져갈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1선 안 깨면은 난 홀딩한다. 근데 11선 깨면은 바로 잘라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 본절가를 훼손한다. 20%까지 갔다가 내 본절가를 훼손한다. 그럼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갔지만 여기 이런 데가 되면은 보통 11선이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못 먹어요. 이거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날 여기서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봉이 작죠? 그러면 여기 시가 손절 여기 저점 손절 잡으면 되겠죠? 한 번도 이탈 안 합니다. 그래서 250% 정도가량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50%를 다 먹지 못하겠죠? 한 여기서 이제 익절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빨간 화살표 들어갔고 봉이 굉장히 작죠. 그러면 여기 저점 손절을 잡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또 90%가량 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ST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6월 14일 날 여기서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뭐 내가 여기까지만 수익을 냈다. 여기 11선 만약에 뭐 이렇게 갔다가 11선 이탈을 했다. 그러면 한 약 90% 정도가량 수익이 나는 거고 이거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400%가량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기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7월 21일에는 레이저셀이 이제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를 잡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전의 기준봉을 가지고 기준값을 정해서 여기 이탈하면 난 빠져나오겠다. 근데 어쨌든 훼손 안 하고 32%까지 갔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진입한 구간이 이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럼 내가 비중 대비 10%가 이제 수익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네, 75%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날 여기서 22% 정도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9월 11일 날 네,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종가 베팅 여기 손절 잡으시면은 또 56%가량 또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칸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신호가 떴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11선 이탈 할 때까지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 한 90에서 100%가량. 그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30%가량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칸나리아 바이오를 계속해서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림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신성델타 이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좋다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25%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남이나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여기 최근에 9월 18일 날 여기서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바로 25% 정도가량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너는 손절한 종목은 없느냐? 예, 있습니다. 네, 제가 80~90%라고 했지 100%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자,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다음 날 이렇게 슈팅을 줘요. 근데 이게 플러스 16%예요. 근데 여기를 이탈을 시켜버리죠. 이게 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손절이 나옵니다. 네, LS 그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하죠. 여기서 종가 베팅. 그다음에 28%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이 입어도 또 발생하면은 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테카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7월 24일날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손절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털고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거래 그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확률 높은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죠.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도 80%의 확률을 자랑하고 손절 같은 경우에도 좀 칼같이 잘라내는 성격을 보여주는데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데이 트레이딩처럼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만 좀 까다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디테일 값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제가 21선, 뭐 5일선을 얘기했지만 제가 또 그 안에서도 디테일 값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력의 매집이나 그걸 어떤 뭐 역이용하는 수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한 어떤 기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기라든지 수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은데 하락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확률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떤 그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갑자기 불시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명품 전략 YSL 턴 기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시세 초입이나 혹은 대시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패턴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불시에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즐겁게 또 소통도 하시면서 어려운 장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도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38 광땡 기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땡 잡는 매매 기법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과연 어떤 기법이길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지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단기 매매자고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가치 투자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적에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테마주나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그러니까 초단기라기보다는 당일 1박 2일, 최대 1박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주식 3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3요소를 조합을 맞췄을 때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장투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재료예요. 근데 재료에 있어서 어떻게 디테일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결국에 수급주랑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가는 특성을 보이는데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안 가요. 네,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느냐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그런 테마주들이 잘 가는데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1등주가 있고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가 있죠. 근데 그 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 1등주는 상한가를 잠가야 강한 테마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에 2등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한가가 한 3개 나오는 테마가 나온다. 그거는 진짜 강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상한가인데 2등주가 25%짜리다. 그러면은 그리고 3등주가 한 18%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강한 테마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급과 이 돈의 힘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머니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끄는 거는 1%의 스마트머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기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지 저항이나 아니면 타점을 잡기 위해서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주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강한 종목이 뭐 흥구석유가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전쟁 관련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종목들이 그나마 강한 거지 엄청 강한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제가 아침마다 그다음에 장이 끝날 때마다 장이 끝나면 주도주 랭킹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주도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은 너는 어디서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8선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레벨의 38.2예요. 네, 근데 보통 강한 종목들은 이 38.2를 이탈을 안 하고 가더라. 근데 이탈을 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날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8선을 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있어서 추세까지 완벽하면 좋겠죠. 추세는 결국에는 이런 저가와 고가와 저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어떤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와 그거는 추세가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가가 내렸는데 이게 추세가 깨졌는데 추세가 깨진지도 모르고 추세가 올라가는데 아 추세가 이제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에 수급인데 수급이 터져야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성이 생기고 종목에 대해서 등락률이 생겨요. 확실한 등락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수급이 있어야 아 오늘은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만 진입을 하시면은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날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우하향하죠. 네, 이 지표가 YSL 밴드가 우하향하다가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38선, 이 분홍색 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잠그는 모습.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아 여기 좋다 자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38선 때 38 광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10월 10일 날 제가 공략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렸었고 자 보시면은 YSL 밴드 우상향 하고 있고 상당 우상향 하고 있고 거래 대금 네, 미쳤죠. 네, 미쳤습니다. 뭐 3분모 하나에 막 200억씩 터져요. 여기는 그러면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터졌다는 뜻이고 38선 위에 있고 자 그다음에 추세는 굉장히 견고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상승 장악형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입했다 그러면은 당일날 또 한 13% 정도 가량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38광땡을 굉장히 밀고 있고 저는 항상 아무 때서나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유리할 때만 공략을 해도 충분히 아침 1시간 동안 공략하고 장 끝나기 1시간 내만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이에는 그냥 여러분들 헬스장 가셔도 되고 브런치 먹으러 가셔도 되고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눈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 객관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그때만 거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일 그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우상향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38선 위에서 우리가 잘 가는 종목들을 잡아보고 싶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땡 잡는 기법, 38 광땡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윤사무 해설위원님의 전략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직장인이라서 조금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요. 1시간 그리고 1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공략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시간 2시간만 내시면 되니까요. 내가 직장인이라서 조금 시간 내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원픽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제 종목이 바로 VI를 갔거든요. 과연 제2의 노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올림픽, 이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에코프로를 지금 이제 세 번째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이 한 20% 정도가량 났었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손실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세 번째죠. 그래도 남자였지 않습니까? 네, 세 번 정도는 공략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3분기가 영업이익이 60%가 급감을 하면서 어닝 쇼크를 보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어닝 쇼크도 어제 있었고, 또 시간에서 보니까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폭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7월이 소외 구간이었죠. 네, 다 에코프로로 수익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또 현 시점은 공포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싸졌으니까 지금 매력이 있다, 바이 더 팁, 약간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순에 이제 상장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은 결국에 반등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은 누가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에코프로는 가장 무난한 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차트인데, 자, 제가 38선 하잖아요. 그게 피보나치 레벨의 38%, 38.2%라고 설명드렸어요. 38.2라고 하면은 여기 99만 원, 여기가 이제 38선이었죠.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 38%에서 반등을 주는데 38%를 이탈하게 되면 보통 어디서 주느냐? 50%에서 61.8% 이 중간 언저리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 중간이 뭐냐? 이 저점, 이 파동이 시작했던 저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고점까지 봤을 때, 이거를 한 파동 100%로 봤을 때, 여기가 등락률이 아니죠. 네, 이게 비율로 봤을 때 여기 50에서 60%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던 종목이 60%에서 50% 이 중간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38.2%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저는 50에서 61.8 중간에서 또 타점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사실 이제 2018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제 17년도 뭐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18년 8월부터 19년 1월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게 되냐면은 차트가 상당히 안 이뻐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죠. 근데 어쨌든 반등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도 또 반등은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또 반등이 나와요. 이거를 보통 패턴으로 보면은 버터플라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에코프로 지금 9월 18일부터 10월 20일 60분봉 차트라 보시면 되는데, 차트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때 당시에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섹터, 그 반도체 섹터가 하락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에코프로가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 중요한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뭐 진입을 하셔라, 저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원샷 원킬로 끝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4만 5천 원에서 70만 7천 원,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매수 밴드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손절가가 6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진입가 대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약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표가도 1차로 한 10에서 12%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직전 매물대라고 하면 여기죠.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직접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전략을 세우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에코프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에코프로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7777 혹은 샵 3772로 문자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섬의 해설위원님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시청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도 투자올림픽에서 우리 윤섬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돌아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